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회에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개헌법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정일영 의원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연수구 의뢰에서 출마했지요. 그런데 정일영 의원은 1월 8일 날 형사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실상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바뀐 의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요. 21대와 22대에 걸쳐서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바뀐 의원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안 이유와 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형사소송법 현행법 110조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행법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죄의 또는 외환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해서 110조 2항을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니고 자기들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법 아니냐. 여러분, 형사소송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과 압수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항이 현행법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사보호구역입니다. 1급 보호구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110조에 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영장실질 담당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외외로 한다. 이렇게 자기 권한으로 입법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변인들은 이거는 불법 체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서니까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자, 2항 봅니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하고자 하느냐. 2편 제1장 내란의 죄, 그리고 같은 편 2장의 외환의 죄,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과 비밀과 압수에 있어서 내란죄를 진 사람이나 외환죄를 지는 경우에는
수사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발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일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헌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진구 의뢰에 출마했던 고민정 의원 아시죠? 누군지. 21대도 낙선해서 당선자로 바뀌었고 22대도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바뀐 의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급박했어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만이 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개헌법 발의한 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헌법의 제한 이유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헌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로 해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개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헌법에는. 대통령이 장기간 개헌 상태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들 주장이죠.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개헌의 기간을 최대 프랑스에서는 14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장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해서 사망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자,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사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침탈한 뒤 의원 및 직원 출입을 통제하려 했다. 향후 이런 위헌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국회 심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국회 경비와 의원 투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계엄령 선포 후에 통고를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회 역시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신속히 열도록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했을 때 계엄군은 국회에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또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했을지라도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된 뒤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지체돼 국민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계엄 해제 의결 후에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면은 2시간 내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심의를 해서 만약에 심의가 안 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잘 보세요. 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을 보낸 것은 부정선거 포렌식 하려고 보낸 겁니다. 계엄 발령 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에 위험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은 21대도 가짜, 22대도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이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부류인 헌법재판소,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했을 때 계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갈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도 갈 수가 없다. 즉 계엄사령관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는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자 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법 8조 1항 단서와 2항을 이 내용이 신설된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으면 계엄 선포했으면 당연히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지요. 왜 헌법기관이라고 외유를 합니까? 자, 이거는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스스로도 나는 21대와 22대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훗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안 받도록 하자, 받지 아니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계엄군을 투입해서 포렌식을 해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계엄사령관은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건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헌법재판소를 보호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심사 아닙니까, 여러분? 난 그렇게 의도로 봅니다. 고민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자백하는 거 이거 장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꼴을 먹은 거예요. 이게 자폭한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